열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자 간담회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후에요. 시장님께서 직접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들을 지명하시면 지명받으신 기자분들은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좀 받으시는 방법으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외 출장 성과 보고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기자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두 번째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CA라기보다는 세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서 브뤼셀 벨기에 다녀왔고요. 오늘은 우리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미국만 다녀왔고요. 워싱턴시와 워싱턴 DC만 7박 10일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보스턴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학습의 출장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워싱턴 DC 보스턴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교통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업 체계를 가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을 시찰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과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워싱턴 DC, 보스턴과의 교류 협력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교통 혁신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국무 회계 출장을 통해서 제가 활동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10일 날은 미국 동부의 대표 도시인 보스턴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료 버스를 탑승해 봤고 그리고 교통관제센터를 시찰하는 등 대중교통 무료화 성과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이 보이시네요. 그 가운데 텐트 들고 있는 여성분이 미셸 우라고 보스턴 시장인데요. 대만계 여성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시 역사상 저런 백인이 아닌 동양인 여성 시장이 된 그리고 가정주부라 그래요. 가정주부가 시장으로 당선된 사상 처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주 야심차게 활기 있게 시장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료 버스예요. 페어프리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시승을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선설 교통국장도 같이 갔는데요. 건설교통국장은 보스턴시와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그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보스턴시에서는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교통 분담률이 5%가 증가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 개선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감소 효과도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해 들었고 미셸 시장은 저에게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의 성과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방문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거기서도 시내버스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우저 시장과 같이 환담을 했고요. 사실은 그 워싱턴 DC 시장을 세종시장이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시 시장은 수도기 때문에
수도 시장하고 자기들이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해와서 이제까지는 아마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물론 서울이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수도이지만 그 수도와의 경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그런 것을 인식하고 보니 새로운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도 워싱턴 DC의 카운터파트로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논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도 가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상가 공실 문제 그리고 지역 경기 침체 문제, 교통 문제 아주 우리시와 굉장히 흡사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내지는 사무실을 아파트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 문제는 또 가중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서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워싱턴 DC나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행정수도의 어떤 트렌드가 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수도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이집트의 카이로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옮긴 곳도 있고요. 그런 곳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워싱턴 DC와 세종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신행정 수도라고 그럴까요? 그 이전하는 신행정 수도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포럼을 워싱턴 시장과 함께 같이 개최해서 논의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워싱턴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반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그 찰스 알렌이라고 앞에 지나갔나?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가고요. 그 법안을 발의했던 무료 교통 문제 법안을 발의했던 그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 뒤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을 봤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6개 국립박물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미소니언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체이스 로빈슨 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체이스 로빈슨 관장이 한국의 그 말하자면 작품들을 스미소니언에서 전시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시아라고 그러지만 자기네들은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교류를 있어서 금년에도 5월 달쯤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할 것이다. 그때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통 혁신 문제는 그 월드뱅크에서 세계 각국의 교통 문제, 특히 그 DRP라고 있습니다. DRT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응답형 교통 체계인데요. Demand Response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 DRT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 이슈를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른 교통 전문가들하고 월드뱅크에서 주최하는 포럼을 열었던 것이고, 거기에 한 도시의 사례로서 제가 가서 소개를 하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셔틀버스 그리고 농촌 지역의 구루타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누리콜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요 응답형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 응용해서 오는 그런 버스 시스템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최신의 시스템이고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우리 세종시만큼 이것이 발달된 지역이 없구나 라고 해서 굉장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문제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우리도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단계는 아니고 우리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통혁신 월드뱅크 교통혁신 포럼에 앞서서 저는 워싱턴 DC의 그 찰스 알렌 교통환경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 무료화 법안 관련 의견을 나눴는데 저 그때 굉장히 솔직히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 처음 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통 문제 가지고 논의한 바도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쩌면 그렇게 인식 체계가 똑같은지 동일한 건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와 그리고 찰스 알렌 교통위원장 생각하는 문제가 너무나 동일한 것에 서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렌 그 위원장도 자기도 세종시가 처음인데 세종시장에 와서 하는 얘기에 너무나 깊은 공감을 가졌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뜻을 표하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우리 세종시에 와서 그 워싱턴 DC의 교통 무료화에 관한 배경이나 만약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해주고 또 참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그 교통의 흐름은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가용이라든가 하는 걸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것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위생 환경 문제라든가 또 탄소 중립 문제 부분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무료 버스를 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무료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 문제가 경기 활성화, 관광 활성화 문제로 자기는 그게 만회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특히 더 우리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대중교통 문제는 이제는 공공재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도로나 인도를 다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돈 받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도로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지는 않고 그것을 공공재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건데 적어도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이제는 그런 도로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와 같은 공공재로 보아야 할 시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기를 그럼 이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왜 진작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걸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제까지 자본주의 어떤 이념이랄까 정신에 있어서 이용자가 자기의 수익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을 지키는 게 철저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저소득층이 됐든 교통금 약자가 됐든 간에 버스를 탔으면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교통 약자라든가 대중교통을 무료화함으로써 전체 그 시의 교통 문제라든가 하는 걸 해결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 문제도 저하고는 너무나 흡사해서 나중에 그렇게 포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길게 진하게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워싱턴 DC에서도 제가 교통 포럼에 월드뱅크에서 주최하는 교통 포럼에 다녀온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 대중교통 혁신 문제에 대해서 부르타라든가 그런 대중교통 무료화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같이 세미나나 포럼을 연다면 참여도 해주고 공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종시와 함께 찾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종시 도시브랜드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제가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생들과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우리 미래 전략 수도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오기가 이제까지 없었다고 그래요. 학생들 말로는 이렇게 한국에서 조명한 인사 와서 강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은 처음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 제가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아직 세대가 어리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 계획으로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문제,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루는 여러 가지 헌법 위헌 문제 이런 우여곡절 같은 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듣더라고요. 자기들 미처 전혀 몰랐던 얘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게 붐을 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겠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제 도시가 오래된 도시가 유서 있어 멋있어 보이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기 한계가 된다. AI라든가 UAM, 뭐 말하자면 그 하늘을 나르는 항공, 도심교통 항공체계, 뭐죠? UAM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심 항공 그 체계예요.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챗 GPT 같은 그런 문제, 드론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시가지에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로 옮기는 그런 추세가 이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균형 발전도 중요한 문제다.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 내지는 저개발 지역이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도가 있는데 세종시가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도시이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국제경보기관 16개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매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 주한 미국에서 했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산을 자기가 고향으로 하고 있다는 스티븐슨 캔슬링 그 한미경제연구소장인데 이분 이름이 한국말로 신은경이라고 자기를 신은경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한국말로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말도 굉장히 능통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가 이분을 특히 만난 것은 이분이 우리 세종시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한글 문화 수도로서의 한문화 단지 이것을 조성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네소타주의 콩고디아 랭귀지 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네소타주의 한글을 가리키는 그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류 문화라든가 한국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빌리지를 운영하는데 자기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빌리지를 운영하는데 한미협회라는 게 있어서 한미협회가 후원도 해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에 저 세종시에 그런 걸 만들겠다 그런 걸 구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올해 4월적에는 한미협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상의도 하고 도움도 주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올해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열고 있고 25년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 중이고요. 27년은 하계 세계대학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싱턴 DC와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태용 대사 주미대사 사진이 나왔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세종시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 행사에 관해서 참여해달라는 홍보도 해서 한 거고요. 조 대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관회 때 같이 논의했던 분인데 아주 반가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말씀. 다음은 최첨단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인데요. 우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인이 창립한 회사인데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에 스팟이라고 하는 강아지, 개 로봇하고 그리고 사람의 알타가 하는 그
그 로봇을 만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능이 완전히 인간하고 비슷할 정도로 뛰어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갈 줄 알고 발로 차면 일어설 줄 알고 자기가 배터리를 갈 때가 되면 스스로 뒤집어서 배터리 그 박스를 열어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서 로봇 산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스포츠 저 강아지 개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응다리 부분에서 시민들한테도 선도 보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버드 MIT를 방문해서 이분들은 좀 하버드의 교수인데 전부 다 양자 컴퓨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입니다. 저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하버드 양자 컴퓨터의 말하자면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미셸 루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러시아인으로서 지금 나중에 나오는 키에라라고 양자 컴퓨터 회사를 스타트업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 노벨상을 받는다면 저분이 가장 가까운 현재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게도 그분들이 저한테 식사까지 다 대접을 해줬어요. 오른쪽에 같이 만났습니다만 그 한국인 가운데 있는 분이 하버드의 박헌근 교수고 그 건너 있는 분이 김필립 교수입니다. 김필립 교수라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분들하고도 세종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세종시를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종시가 어떤 곳인가 와보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상세히 소개를 드렸더니 굉장히 놀랍다기보다는 흥미있어 하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IT 교수진인데요. MIT 교수들을 저렇게 한 곳에서 만나서 말씀 나눈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대가들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한꺼번에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던 기회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다고 보고 있고 그 저 서서 찍은 사진 중에 제 옆에 있는 가운데 녹색 줄 그런 분이 바로 20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울프강이라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우리 세종시에 관심을 갖니 한번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떠니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오겠다. 여기도 물리학이나 양자 컴퓨터 한국인 학생들한테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눠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퀴에라라고 아까 그 루킨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생긴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 말로만 들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실제 시연을 해주시고 보았는데 그럼 보세요. 오른쪽 태극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솔직히 감격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를 방문할 때 미국 국기하고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서 우리를 반겨주거나 입구에 갔더니 아주 간부들이 전부 다 도열에 서가지고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서 이분들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세종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꼈고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질문이나 얘기들을 2시간에 걸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건 그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쪽의 연구원인데 직접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IonQ는 그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인 보시는 분이 김정상 교수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 최고의 권위자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듀크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IonQ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개발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나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이나 실생활하고 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IonQ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의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양자 컴퓨터의 최고 핵심 부서에는 한국인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김필립 교수나 김홍균 교수 같은 분들도 양자 컴퓨터에 아주 핵심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좀 뒤처져 있는지도 몰라도 미국 사회 한국인들은 양자 컴퓨터의 거의 최고봉의 그런 기술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IOMQ의 여러 가지 만나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세종시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타진해보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활동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굵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세계 선진 도시와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연결을 가지면서 교통 혁신, 문화 이런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티로서 교류 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등 우리가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갖춰야 할 어떤 전략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외국의 선진 기술들 또는 선진 스타트업 기업과 가능하다면 계속 연계를 갖고 시를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가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죠? 우리 저 공무원께서 좀 누가 먼저 들었는지 홍 기자님이요? 네, 뉴스팀 홍근진입니다. 시장님 7박 10일간 아주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김영현 민주당 시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시기 전에 일정이 좀 상세히 공개가 돼서 시장님께서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나 언론인들도 궁금하지 않고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시기 전에 일정표가 공개된 적도 없고 제가 그 김영현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의회에 참석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취재를 해보니까 시장님 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서야 시의회에 통보가 됐고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제가 취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례적으로 다른 시도 지사님이나 출장 가실 때 보면 일정표라든지 상세히 공개가 되고 또 보도 자료도 거의 매일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시장 출장 가신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언론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시장님 가 계시는 동안 시의회에서 일이 많았습니다. 이 질문은 꼭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직접적인 출장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2 요구하신 거부권 행사를 하셔서 제2 요구하신 게 다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의회 행복위에서 진행이 됐는데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취임 이후 여태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게 문화관광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화관광재단 개정 조례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출국 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했다면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에도 그런데 이런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문자 입장에서는 최종까지도 일정을 합의를 못 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워싱턴 부분은 주미 대사라든가 시장하고 만나는 일정들이 계속 좀 변동이 있어서 변동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 전에 정도 확정된 내용을 드린 것 같고요. 그것을 숨기거나 얘기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일정표를 얘기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일정표대로 저희들이 쭉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뭐 출장 기간 중 저는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출장 중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출자 출연 관계 제2요구 문제는 우선 제가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대처를 하거나 입장을 밝힐 일이다 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화관광재단 보류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출자 출연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우리가 정원도시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제가 2년 뒤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 2년 뒤에는 유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확대해서 진흥을 시켜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을 별도 만드는 게 좋긴 좋은데 관광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조직이나 정원이라는 걸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좀 보수적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또 확대할까 하더라도 일단 문화재단에서 관광까지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에 그런 권한도 주고 그런 기능들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문화관광재단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고도가 되면 이 관광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의뢰하고 또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대정원 기씨,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윤미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미국 다녀오시면서 특히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1년은 안 되었지만 대중교통 분담률이 5%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세종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지금 진행 중인 용역과는 용역과 연계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일단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 그 용역에서 경제성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1.6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상승 효과를 같이 가져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용역 성과가 납품이 됐나요? 아직 안 끝났죠? 그 중간 보고 과정에서만 1.6이라는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요. 1.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시내버스를 무료화한다고 할 때 무료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 부담이 액수라는 것도 이제 또 추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재정 부담액에 비해서 돌아오는 수익, 그런 비용에 대해서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수익은 우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자가용을 안 쓰면 에너지 기름값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런 절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에너지 환경 문제도 개선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미세먼지 문제도 개선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더 많이 탐으로써 또 교통 비용이 절약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비용과 수익을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비용을 썼다 하더라도 0.6배 더 많은 수익이 있더라라는 중간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세목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종료 기간이 되었죠. 나중에 납품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시사받은 내용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워싱턴 DC도 그렇고 보스턴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해오던 게 아니라 보스턴시는 1년 전에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워싱턴시도 지금부터 해나갈 입장인데 그런 기대 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랄까라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시범 기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제가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확정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어떤 과도 기간을 두거나 시범 기간을 두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것도 하나의 시사점으로 제가 좀 느껴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궁금해 장 기자님. 광역 교통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시장님 취임하면서 KTX 세종역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는데요. 신설역은 얘기 빼겠습니다. 조치원역 정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철도공단, 코레일 전부 다 100% 확인을 해본 결과 총 12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진척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청주에서 최근 오송역 명칭을 변경한다고 알고 계시죠? 청주 오송역으로. 청주 오송역으로 예. 변경한다고요? 들으셨나요? 뭐 저는 좀 있었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KTX역이 천안 아산역, 광주 송정 등등 상생 차원에서 가거든요. 세종역 신설하고는 별개로 동쪽에 있으니까 동세종, 청주 이런 안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좋은 방향에서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청주하고 세종 간에 시외버스 노선이 조천 경에서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광역 교통망을 봤을 때 BRT 공주까지는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짧게 이렇게 자르면 아까 KTX 조천 정차 문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두 번째는 역 명칭 개정하는데 세종시는 아무 입장이 없는 건지 모르셨다니까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주민 73%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세종시하고 제가 거기에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충청북도나 청주에서 바꾼다 해서 제가 어떤 그게 의견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시장님 여기 고속도로 IC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하고 여기하고 이제 남세종 IC, 부규성 IC 이렇게 같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를 동세종이라는 말을 저야 옳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 들으셨다니까 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처음 드릴게요. 듣든 안 듣든 저희가 그 오송역이든 청주 오송역으로 충북 지역에서 명령을 바꾸는 것까지 세종시장이 여기 세종시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처음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세종역으로 우리가 주장해서 그 역에 갖다 붙여야 될 일인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치원역 정차 문제는 그거는 쭉 추진을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시종일관 우리 세종시에 KTX역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종 KTX 역을 신설해야 옳고, 그게 정이 어렵다면 조치원에게라도 지금 하루 12번 다니는 그 KTX를 정차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도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한다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원의 KTX 역사 정차하는 문제와 그리고 세종 KTX 역사를 신설하는 문제 두 가지를 다 함께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적 문제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제시 좀 해주십사라고 전문기관에 우리가 얘기를 줄 거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정차에 따른 문제, 그리고 KTX 시설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서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주시의 송승환 입장입니다. 그 거부권 행사하신 그 조례 관련해서요. 아까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짧게 얘기하셨는데 그 어느 쪽으로 이제 살펴보겠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힘 쪽 의원이랑 신안 쪽에서는 재투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행정소송이나 뭐 법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듣기로는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뭐 탐탁지 않았다, 뭐 출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쪽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법률적으로 보면 그 5일 이내에 지자체장께서 공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뭐 시의회랑 시랑 뭐 인사권이나 독립이 됐지만 아침에 그 국회 원내 대표하고 통화한 바에 따르면 그 전산 조작 실수한 직원 해임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동의대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 국민의힘 한 모 의원이 실수였다라고 본인 자인을 했고 실수란 정황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사무처 직원도 실수로 표출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일부러 고의로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결과들을 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절차적 효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수인가 아닌가라는 것도 좀 실체적 진실을 좀 규명한 뒤에 이 문제에 제가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좀 오자마자 물론 보고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또 거기에 따른 법적 효력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그 다음 행보를 제가 한다는 건 온당치 않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직원의 무슨 해임이 이런 문제도 좀 나올 때는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규명한 뒤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 이내에 분포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보고 제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종맥을 좀 긴기되나요? 네, 세종대교장 김교상 기자입니다. 짧게 그 대중교통 무료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반대를 한 걸로 지금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도는 그 민주당 그 위원장이 주도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하나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시사점에서 느끼셨다고 하지만 사실 워싱턴 D.C.의 대중교통 무료화는 복지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24시간 그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취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시장님께서는 계속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복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입장을 고수를 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오셨을 때 한 그 워싱턴과 그 세종시와 어떤 차이점, 그래서 어떤 좀 달라진 생각을 좀 달리하셨는지 그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찰스 알렌 그 위원장한테 시장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의 입장, 그분 얘기로는 그 추진위원장 얘기로는 자기는 적극적이에요. 알렌 위원장은 적극적인데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고 반반이랄까, 너무 적극적인 것도 아니지만 반대도 아닌 입장에서 좀 중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막 밀고 나가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에 뭐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D.C.는 교통 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 대책인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토지가 워낙 영토가 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중산층 이상들은 자기 차로 운행을 하지 버스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소득층이나 하는 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는데, 그분들한테는 버스 요금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통근하는 문제도 굉장히 불편하는, 버스 요금 내고 내리고 정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같이 전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복지 대책으로서의 면이 크다라는 건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의 교통 체증 문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출퇴근 시에 제가 출퇴근 시에 거기 있어 보니까 뭐 차가 막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적에 이걸 복지 대책으로만 볼 것인지 향후에 이것을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알렌 위원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종시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했더니 굉장히 관심이 높다. 같이 한번 그런 문제 같이 연구해보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참석해 주셔서 실장님과 굉장히 감사하고요.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